6.13 지방선거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물론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교육감 선거는 이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정당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지난 2010년 광주 교육을 걱정하는 이 교육 전문가들과 또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부 모여서 현재 교육감으로 있죠. 이 장희국 교육감을 시민 후보로 그때 추대를 했었고요. 이번 7대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후보를 직접 추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민 경선의 일정과 방식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추진위원회 이민철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6.13 지방선거, 이 교육감 선거도 함께 이렇게 치러지는데요. 예비 네네. 후보 등록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그 행보들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네네. 올해 또 뭐 교육감 선거가 다른 이제 시장구청장 선거와 함께 뜨겁게 좀 조명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혁신교육감 후보 시민경선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을 때 언론에서도 좀 뜨겁게 반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난 2010년이었죠. 그 장희국 현 교육감도 혁신교육 이렇게 감 후보로 그때 이렇게 추천돼서 결국 교육감까지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진보 교육감으로 시민사회에서 추대가 되었고요. 네. 처음 출발할 때는 지지율이 아주 낮아서 사실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진보 교육감 또 혁신 교육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교육감 후보를 이렇게 일부 단체들이 추천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반론 이야기도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좀 궁금한 게 진보 교육감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해오신 장희국 교육감에 대한 평가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뭐 교육 단체들이 평가 작업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마다 평이 조금씩 달라서 일관되게 하나로 모아서 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네. 뭐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은 좀 소통이 부족했다. 시민사회나 또 학교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정책의 방향들은 좀 나오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거나 집행되지 못했다. 이런 평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혁신교육감을 또 추천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뭐 누가 이제 교육감을 하든지 간에 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그 현재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청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좀 혁신적인 교육 의제들을 해결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교육 의제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의제들 중에서 기존에는 이제 진보 교육, 보수 교육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실제로 광주에서는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나눌 만한 의제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요. 그렇게 나눌 만한 의제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현재 교육이 직면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혁신교육감 후보 시민 경선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광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점 또 새로 비전을 위한 의제들을 잘 해결하고 그런 어떤 추진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을 우리들이 한번 골라보자 이런 의미로 읽혀지네요. 네네. 그렇다면 광주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또 앞으로 나가야 돼서 교육이 지금 가야 될 방향성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그 추진위원회 그 참여단체들의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혁신적인 의제를 확정하고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동안 이제 그 혁신학교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초등이나 중학교의 그 혁신 작업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나 직업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의 혁신 문제가 올해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지 또
입시 체제 변화라든지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춰서 고등학교 일반고의 혁신 작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직업학교나 직업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광주도 그런 직업교육의 어떤 선진적인 도시로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의제들이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방과 후 문제라든지 또 진로 교육 문제라든지 네. 또 교육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역이나 마을과 함께 풀어야 될 그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그동안의 교육은 학교라고 하는 이제 담장, 울타리 안에서만 지금 진행이 돼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지역과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문제나 물 문제나 그러니까 학생들 체력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밥, 물, 그리고 그런 공기 또 체육 활동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인지 그런 네. 문제들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의 지금 의제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제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번 수요일 날 또 그 해당 단체분들이 모여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런 의제들 전화가 지금 끊겨버렸는데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광주는 이 교육의 어떤 미래,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누구나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전화가 잠깐 끊겨버렸는데 전화를 연결을 해서 이 혁신 교육감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다음에 또 이런 단체 활동들을 통해서 과연 광주의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겨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방금 그 혁신 교육의 어떤 비전,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혁신 교육감을 뽑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제안은 광주의 그 교육의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10여 개가 있는데요. 네. 그 10여 단체들이 모인 광주교육정책연대라고 있습니다. 네. 광주교육정책연대에서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정교육 학부모회나 또 정교조나 또 그런 교육단체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청소년단체들이 있고요. YMCA, 흥사단, YWCA 같은 청소년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실련이나 시민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한 30여 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교육의 주체는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받는 네네. 학생들이 주체인데 우리들의 교육 시스템, 특히 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스템들은 주체인 학생보다는 그것을 직접 시행하는 교사 중심의 시스템이랄지 또 행정 관료 중심의 교육 행정 중심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깨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네, 이제 배움 자체가 이제 학생의 주체인데요. 네. 선생님들의 이야기나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교실에서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가 잠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교육이나 학교 운영 자체가 교사나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네. 교사들은 이제 실제로 교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나 통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민주주의나 교육의 민주주의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좀 나서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좀 반영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함이다라고들 알려지고 있는데 또한 어떻게 편향된 어떤 특정 집단에 편향된 교육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단체들이 특정 인물을 교육감으로 추대하고 밀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게임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관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선거 운동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제기 때문에 선거법상 엄격한 어떤 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틀 안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런 이제 그 일정한 또 다른 형태의 검증 절차가 없으면 네.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장선거나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실제로 네.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 없이 네. 거의 그냥 인지도 투표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어떤 것도 사실 뭐 만족할 만한 시스템이다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지만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어떤 후보 검증과 또 하나는 이제 그 교육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한데 네. 실제로 이런 절차가 없으면 정책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참여해야 된다. 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 경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여러 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 교육과 관련된 시민들의 참여도 또 유도해 내셔야 되겠네요. 네네.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경선의 그 후보를 결정할 때 크게는 이제 시민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고 또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또 지켜보면서 검증을 하고 이제 그런 투표를 통해서 1차적으로 좀 후보를 걸러내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원회 이민철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